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4월 3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자,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를 못 드리겠네요. 다우가 1% 넘게 빠졌습니다. 뭐 S&P 500도 나스닥도 빠졌는데 이렇게 지수가 1% 가까이 3대 지수 모두 하락한 게 참 오랜만에 일이고요. 러셀 2000 지수는 거의 뭐 2% 가까이 빠졌고 종목들 가운데서는 이제 어젯밤에 그 인도량 테슬라의 자동차 인도 대수가 코로나 이후에 4년 만에 최악의 급감이 나타나서 사실 이 부분은 시장에서 계속해서 예상을 했죠. 많이 좀 떨어졌을 것이다. 실제로 인도되는 인도 대수가 그리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실제로 또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뭐 전기차 관련한 종목들도 좀 하락을 했고 어젯밤에 보면은 일부 정유주를 제외하고는 좀 많이 하락하는 섹터들이 눈에 띄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도 더 많이 올랐습니다. 이 박스권의 거의 상단을 뚫어내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고 금값, 달러 다 올라가서 이게 시장이 고점에서 이러한 시그널이 나오는 게 과연 과열의 양상에서 무언가 시장에서 이제 그만 조금씩 비중을 줄여야 하나라는 그런 우려를 만드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오늘, 내일 뭐 이틀 정도만 주식 투자하고 말 거는 아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시장의 이야기를 쭉 나눠볼 텐데요. 오늘도 월가의 뉴스레터를 통해서 시장 이야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테고요. 오늘은 저희가 글로벌 인터뷰를 김한진 박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김한진 박사님 보시는 지금 뉴욕 시장 어떤 매크로 변수 중에서 무엇이 중요할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월가의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 지금 화면이 꺼져 있어서 네네. 어떤 시청자분들이 들어와 계신지가 네. 제가 확인이 안 됩니다. 우리 PD님 여기 화면 좀 부탁드리고요. 밤사이에 시장이 좀 많이 빨갰어요. 맞습니다. 정말 사실 뭐 예상은 했던 부분인데 예상하셨어요? 아니요. 제가 제목을 네. 그래서 쇼크라고 적습니다. 쇼크. 그쵸. 예. 그러니까 이제 인도량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실은 오늘 발표 전부터 해서 웨드부시, 뭐 모건 스탠리, 도이치뱅크 전부 다 안 좋을 것이다. 네. 예상치를 보면서도 저 정도 안 좋아지나라고 했는데 실제 나왔던 숫자는 정말 깜짝 놀랐던 숫자였죠. 네, 예, 맞아. 그러다 앞자리가 보니까 완전 달랐어요. 예, 그 테슬라의 쇼크다. 저는 뭐 이런 제목을 그냥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네. 자, 오늘 테슬라 4월 쇼크. 3일 수요일입니다. 예, 네. 자 테슬라 쇼크다 이렇게 제가 좀 적어놨고요. 사실 뭐 여러 가지 좀 재밌는 사진을 오늘은 올리면 안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그쵸. 기본적인 사진을 제가 지금 올렸고요. 테슬라 주주분들이 얼마나 예. 속이 타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최근에 사실 지난주부터 해서 뭐 물론 테슬라가 최근에 정말 많이 빠져 있고 올해 들어가지고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준 S&P 500 기업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 정도 되면은 좀 많이 빠진 게 아닌가, 너무 적정 가격대로 좀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또는 너무 고점에 사셔가지고 어느 정도 평균 단가를 좀 낮추려고 하시는 분들부터 해서 네. 많은 매수세가 좀 들어왔었거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 근데 오늘의 그 하락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께서 손실이 좀 있지 않으실까라는 그쵸.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자, 오늘 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같이 또 뒤에 가서 헤드라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자 뉴스의 핵심 헤드라인입니다. 테슬라 2024년 1분기 인도량 쇼크, 그리고 두 번째로는 테슬라가 다시 왕자의 자리를 되찾았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또 어떤 이야기인지 정반대 얘기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테슬라의 또 하락에 있어서 샤오미가 지금 시장에서 그래도 긍정적인 반응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요? 예, 그래서 샤오미 신드롬을 일으키나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물론 지금 샤오미에 대한 시승을 한 영상들이 막 사고 나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샤오미에 대한 이 시승 영상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시승 영상에서 사고가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영상까지도 나오게 되면서 야, 이거 뭐 좀 품질에 좀 제품에 있어, 그러니까 자동차에 있어서 좀 안 좋은 거 아닌가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시승을 했던 그 차량 운전자가 코너에서 뭐 내가 좀 속도를 많이 냈다. 뭐 그리고 이제
도로 자체가 약간의 좀 물기가 좀 있었고 뭐 이런 도로에 물기가 있으면은 음. 브레이크가 안 잡힌다라는 거는 조금 그러니까 좀 미끄러졌는데 예, 뭐 그런 부분을 비 또 오는 날, 눈 오는 날은 타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죠. 눈 오는 네. 날은 뭐 예, 또 어떻게 될지 피해야 모르는 되는. 상황이니까 예. 전기차 같은 경우에 음. 자 그래서 지금 뭐 그러한 이야기들 좀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네. 안에 뭐 내장재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하나하나 다 뜯어봤던 그러한 여러 이제 인플루언서들 예 그러한 영상들도 많이 지금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래서 뭐 전반적인 어떤 평가는 운전 시승에 관련된 뭐 사고 영상이 있지만은 뭐 그래도 괜찮다. 예, 그런 영상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 한번 같이 영상을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요. 네.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 데이터부터 먼저 보도록 하죠. 네. 10년물 국채 금리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4.357%를 기록을 하고 있고 지금 약간 또 튀어 올랐죠. 지금 4.36 예, 6까지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올랐는데 지금 뭐 그래프를 보게 되면 다시 뭐 조금 튀어 오르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지금 유가 같은 경우에도 85달러를 기록을 했어요. WTI 기준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지정학적 악재가 다시 좀 불거지면서 유가에 좀 압박을 좀 가했다. 그래서 85달러를 기록하고 있고요. 지금 금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의 불확실성, 언제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장이 약간은 좀 과민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파월 의장 같은 경우 물론 6월 달에 금리 인하가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많은 의견이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서두르지 않을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미국 증시가 많이 오르게 되면서 그러한 이제 압박도 있고요. 약간 고점에 좀 올라왔나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이야기들 때문에 시장에서 약간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사실 비트코인 가격도 많이 좀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자산에 대한 가격들이 좀 불안불안해요. 제가 어제 제 지인한테 문자가 나왔어요. 카톡이 하나 왔는데 뭐라고요? 어떠한 이제 알트코인이죠. 예, 정말 밈 네, 코인인데 네. 이 코인이 야 앞으로 30배 더 간다는데 누가요? 그 있습니다. 제 지인 중에. 그러니까 누가 더 간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까? 그 이제 네. 돌고 도는 거죠. 그런 네, 것들이. 네, 야 어버가 30배 간다는 소식이 있어서 이제 들어가야 되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제 주변 제 지인들. 그분은 원래 코인 투자를 꾸준히 했나요? 많이 해서 많이 잃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인가? 약간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제가 이제 믿음이 있는 자만이 갈 수 있다. 근데 그 지인은 자기는 이제 믿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잃어서. 예, 그래서 지금 오른 거는 들어가지 못했고 네. 지금 이제 지금인가? 그러니까 이제 이러신 분들도 있는 거죠. 제가 이제 과거에 2017년 밖에 사실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항상 그 코인 개인 투자자들의 붐이 일었던 첫 시기가 2017년 아니었습니까? 네, 맞아요. 그때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12월 17일인가 18일이 아마 비트코인 고점이었을 거예요. 2017년에. 예. 그러고 나서 비트코인이 떨어질 때는 다른 자그마한 알트코인이 엄청 뭐 리플을 비롯해 이런 코인들이 많이 급등을 했던 그런 패턴이 있었어서 이번에도 이제 비트코인이 좀 주춤하면 다른 알트코인이 오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기는 한데 사실 주의가 필요하긴 하죠. 예, 많이 그렇죠. 좀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네. 예. 주의해서 잘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섹터를 한번 볼까요? 네, 좋습니다. 예, 섹터 뭐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좀 보게 되면 사실 메타 같은 경우에는 뭐 괜찮은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메타 잘 버텼네요. 예, 잘 버텼습니다. 메타만 디즈니도 그렇고. 예, 메타만 잘 버텼고 뭐 디즈니는 뭐 그래도 잘 버티고 있는 지금 뭐 상황이고. 대표 관련해서 경합이 좀 있죠. 맞습니다. 예, 이제 이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이 좀 네.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매수세가 좀 들어간 것 같고요. 유가 같은 경우에 상승하다 보니까 에너지 섹터가 이렇게 올라갔다. 사실 과거 2022년 때 정말 폭락장을 경험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늘 이런 맵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유가 에너지 섹터만 이렇게 녹색불이 켜져 있으면 나머지가 정말 새빨갰거든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한 이제 어떤 극명하게 나눠지는 그러한 부분이 항상 늘 있었는데 뭐 오래간만에 또 그런 추억을 또 소환하는 그런 화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어제는 이제 테슬라에 대한 우려 때문에 뭐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좋지 않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이어서는 이제 종목별 이슈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먼저 테슬라. 테슬라. 예. 네, 오늘 뭐- 얼마나 준 거예요? 네, 테슬라가 일단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8.5%가 감소가 됐어요. 이 부분은 제가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의 어떤 주인공은 어찌 보면 테슬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중 6%대까지 하락을 했는데 장 막판에 그래도 조금은 회복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은요, GE 버노바라는 기업인데 이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분사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GEB라는 티커로 거래가 시작이 됐고요. 주가가 큰 변동성을 좀 준 이후로 또 1%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헬스케어 섹터를 좀 보시게 되면 아마 또 빨간불이 많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 자, 휴마나, 유나이티드 헬스, CVS 같은 이러한 보험 관련된 이제 헬스케어 기업들이에요. 자,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가 2025년 보험료 인상 소식에 주가가 동반 하락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휴마나 같은 경우에는 12% 하락을 했고요. 유나이티드 헬스는 마이너스 6% 하락했고, CVS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7% 하락하는 그러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네, 다음 기업별 소식은요. 챔피언 X라는 기업인데 유전장비 제조업체입니다. SLB가 77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한 후에 주가가 9%대 이상 급등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고요. 이번 인수는 2024년 말 이전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소식까지 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PBH라는 기업인데요. 이 PBH는 아마 다들 아시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켈빈 클라인 그리고 타미 힐피거의 모회사입니다. 예, 근데 예상치를 하회하는 1분기 실적 그리고 부정적인 2024년 가이던스를 제시한 후에 주가가 마이너스 23%대 하락을 했습니다. 정말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매출 및 순익 측면에서 분기별 추정치를 상회를 했는데 유럽에 대한 성장에 대한 둔화를 경고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좀 크게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엔데버 그룹입니다. 엔터테인먼트 회사인데요. 사모펀드 실버레이크가 130억 달러 규모로 회사 인수를 하겠다라는 합의 후에 주가가 또 2.5%대 상승했다라는 소식이 또 전달됐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세 개 기업 더 보실 텐데요. 블랙록입니다. UBS에서 부동산 시장의 느린 회복으로 인해서 회사가 자금의 약간의 여러 가지 이자적인 부분의 압박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평가로 인해서 투자 의견 하향 조정 후에 블랙록 주가가 1%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도 유명한 애완동물 용품 소매 업체인데요. 펫코시입니다. 펫코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낮은 시장 점유율을 이유로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주가가 7%대 하락했고요. 그리고 DR 홀튼입니다. 웨드부시에서 DR 홀튼을 비롯한 여러 주택 건설 업체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게 되면서 사실 주택 건설 업체는 여름까지 조금은 정상적인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서 여름쯤에는 이제 많은 주택 건설에 있어가지고 좀 비수기로 이제 보여지다 보니까 그런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좀 하락할 수 있다라는 평가 때문에 좀 주가가 좀 하락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또 미국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기업에 또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지금 검색 순위 보니까 여전히 또 스파이는 계속 부동의 1위예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사실 제가 요거를 업데이트를 못 해드렸는데. 그래요? 이 자료가 근데 왜 못해? 되냐래요? 제가 왜 못 해드렸냐면 왜 남기신 거예요? 왜 그랬냐면 네. 종목이 똑같은 거예요. 어제와 오늘이 네네네. 관심 있는 종목이 뭐 테슬라. 종목은 순서는 똑같아요? 예. 이거 똑같구나 해서 제가 업데이트를 해드려야지 했는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자, 그럼 넘어가도록 예, 하겠습니다. 종목은 비슷합니다. 크게 다르지 예. 않는다. 예. 자, 그럼 오늘 이슈 중에서 테슬라가 가장 사실 충격이었는데, 그러니까 월가의 예상치도 좀 많이 내려갔다라고는 하지만 그 예상치마저 하회를 했다. 맞습니다. 정말 뭐 어찌 보면 쇼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월가에 정말 난다긴다 하시는 정말 브레인 분들께서도 네. 예상치를 엄청나게 계산을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도이치뱅크, 모건 스탠리, 웨드부시 할 거 없이 전부 다 예상치를 42만 대 정도로 보고 있었던 부분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예, 완전히 깨지면서 앞자리가 3이었죠. 3으로 깨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브레이킹 뉴스로 나올 정도로 포브스에서 제가 이거는 가지고 나왔는데 2020년 이후로 분기별, 그러니까 전년 분기 대비 해서 상승률을 봤을 때 2020년 이후로 가장 처음 이제 마이너스. 예, 그러니까
마이너스니까 이제 정말 완전히 줄어든 거잖아요. 폭 자체가 크게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1분기 인도량 월가 예상치예요. 팩트셋이 가장 높게 좀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도 마찬가지로 모건 스탠리와 웨드부시는 거의 비슷하게 제가 한번 말씀을 해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담 조나스와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가 거의 비슷한 예상치를 이제 보여줬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고 도이치뱅크는 그거보다 조금 더 낮은 그러한 예상치를 보여줬는데 이 예상치의 어떤 미디언 값 또는 중간 값을 좀 보게 되면 42만 대 수준이거든요. 42만 대에서 45만 대 사이에서 이게 위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요번에는 아마 인도량 자체가 42만 대에서 45만 대 사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것이 시장의 관건이었어요. 시장의 이제 관심사였는데요. 완전히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예상치를 빨간색 선으로 이렇게 그려드렸는데 원래 시장에서 예상했던 부분이 한 이 정도가 됐었습니다. 1분기. 하지만 지금 빨간색 막대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예상치보다 한참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40만 대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그래서 뭐 기사 내용을 간단하게 좀 보게 되면 이유가 있겠죠. 테슬라의 2024년 1분기 인도량이 약 38만 6,810대. 시장 예상치가 약 45만 7천 대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뭐 IB별로 조금 다르지만 이 정도의 수치를 봤는데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여주게 됐고요. 2023년 1분기 비해서 마이너스 8.5%가 감소한 수치다. 이게 이제 2020년 이후로 처음 발생한 그런 성장률이다라고 보시면 마이너스 성장률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YOY로 많이 감소가 됐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고요. 지금 배송량 같은 경우에도 한 4% 정도 감소가 홍해 됐다. 이슈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홍해 이슈도 있었고요. 그 홍해 이슈가 사실 여러 공급망에 대한 어떤 이슈가 되면서 이제 우회하다 보니까 그런 모습이 좀 있었는데 회사에서는 이제 베를린 기가팩토리의 방화 공격이 있었잖아요. 네. 제가 저번에도 월모브를 통해서 제가 전달해드렸는데 이 부분이 약간의 부분적인 공급망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언급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사실 이 부분을 또 이게 뭐 한 일주일 정도 사실 셧다운이 좀 됐었는데 일주일에서 한 10일 정도 이게 그렇게 크게 이 정도의 수치를 보여줄 만한 그런 부분인가라는 의견도 있고요. 또는 베를린 기가팩토리가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또 16% 정도 또 차지하는 이제 생산량에서 16% 정도 차지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또 직접적인 영향을 줬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또 상반된 의견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제 주가는 좀 크게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이제 테슬라가 인도 대수도 중요하지만 지금 재고가 쌓여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 생산 대수는 앞자리가 4더라고요. 근데 이제 생산한 거를 다 인도하지 못했다. 그게 뭐 물류 부분에 있어서 배송이 좀 늦어지는 거라면은 이제 2분기로 이연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수요가 완전히 줄어들었다라는 거면은 이게 또 문제가 커질 수도 있는데. 근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낙폭을 줄인 게 바로 이 때문인가요? 왕좌의 자리로 다시 되찾았어요? 참 이것도 정말 재밌죠. 네. 지금 테슬라만의 문제라면 사실 정말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줄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테슬라가 또 왕자의 자리를 찾았다는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제가 뉴스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 자, 바로 그냥 보도록 할게요. 네. 비아디 또한 판매가 급감했습니다. 왜 줄어든 거죠? 뭐 물론 여러 가지 전기차 수요 둔화에 따른 영향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가 증가했어요. 사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그러니까 2023년 1분기를 보게 되면 요 하늘색 보시면 되거든요. 네네. 하늘색 수치보다 요번 분기가 더 증가는 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전분기 대비해서 급감을 한 거예요. 전분기가 이게. 너무 많았군요. 이러다 보니까 여러 이제 가격 경쟁에 있어서 많은 수요가 비아디에 집중됐던 부분이 작년이었고, 근데 이번에 들어서는 전반적인 전기차 시장의 수요 둔화, 그리고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전기차로 전환에 대한 우려가 아직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비아디 또한 많이 좀 급감했던 요인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비아디뿐만 아니라 또 여러 전기차에 대한 급감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 부분을 또 정리를 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뭐 전환에 대한 전기차로의 전환에
전환이 둔화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여전히 좀 가격 경쟁 심화에 따른 실적의 압박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봤을 때 42%가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해서. 그래서 30만 대 가량 정도 인도량을 좀 기록을 하긴 했는데요. 기존 자동차 업계에서는 전기 자동차의 높은 가격과 이 높은 가격 때문에 비아디가 가격 경쟁으로 정말 가격을 확 낮춘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네. 이 전기차로의 어떤 전환을 꾀했던 부분이 있는데 뭐 재충전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여전히 이런 부분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또 비아디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GM, 포드,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브리드로 완전히 전환을 하는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GM과 포드는 전기차 생산을 일시 중단을 하는 그런 뉴스까지 작년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하이브리드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시장의 가장 또 주된 그런 전략이었는데 네. 비아디 또한 전기차 외에 또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비슷하게 또 판매를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전기차에 대한 어떤 수요 둔화가 있지만 앞으로 하이브리드가 또 많이 팔리게 되거나 하이브리드로 많이 넘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비아디도 하이브리드를 좀 판매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번 앞에 다시 표를 보게 되면 네. 이게 이제 왕자의 자리를 찾았다는 거예요. 이 짙은 남색 자체가 비아디보다는 또 인도량이 늘었다. 물론 테슬라도 급감했지만 비아디가 더 크게 급감하다 보니까 네. 다시 1위를 찾게 되는 이런 부분이 지금 파이낸셜 타임스의 뭐 헤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전반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성장에 대한 둔화를 좀 우려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최근 근데 전기차 가운데서는 이제 가장 핫한 게 샤오미잖아요. 근데 같은 전기차인데 과연 이번에는 샤오미는 다를까? 네. 근데 비아디도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막 센세이셔널하게 다 막 판매도 많이 늘어났는데 네. 과연 샤오미도 그럴까요? 일단 시장의 반응은 좋아요. 좋아요. 예, 좋습니다. 여전히 좋습니까? 예, 일단은 지금 빠르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속도가? 멀리 간다. 속도가 빠르고 배터리의 용량이 네. 빠르고 그리고 안에 이제 내장재들이 상대적으로 정말 괜찮은 내장재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네. 많은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뭐 사실 많이 보셨겠죠. 샤오미 SU7 뭐 디자인부터 한번 보시게 되면 약간 뭐 포르쉐 같은 그런 모습. 또 뒤에 모양은 또 뭐죠? 뭐 기아 차를 좀 떠올리기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이제 뭐 슈퍼카들이 몇 개 좀 보이는 진짜 이렇게 옆에 딱 보니까 정말 포르쉐랑 비슷하죠. 많이 닮았네요. 예. 예, 이러한 모습에 뭐 사실 이제 내장재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안에 인테리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뭐 심플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전기차는 왜 다 저렇게 심플하게 만들까요? 그냥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그래서 항상 예. 의문이 좀 듭니다. 아무 예. 작동 안 하더라도 버튼만 몇 개 좀 만들어주면 그쵸. 재밌게 그냥 다들 터치스크린 안에 지금 구동이 되는데 예. 모르겠어요. 저는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터치스크린보다는 그냥 버튼식이 좋더라고요. 맞아요. 클래식하게 이렇게 돌리고 그러니까요. 누르고 예. 좀 이렇게 뭔가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리고 옆에 네.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안에 요게 좀 높지 않아요? 요것도? 높아요? 높은 거예요? 사진상으로는 사실 잘 가늠이 안 되는데 예, 이게 좀 높은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이런 이제 인테리어나 뭐 익스테리어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좀 있다 보니까 네. 제가 뭐 가지고 나왔습니다. 혹시 뭐 다 호불호가 있으니까 그쵸. 디자인에 대해서는 네. 자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샤오미 장점에 대해서 이제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먼저 샤오미 주가 같은 경우에 화요일 날 16% 급등했습니다.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시장이 전기차에 대한 관심. 하지만 증권사에서는 이 한 대당 거의 1만 달러 손해를 예상한다. 중국 증권사에서 이러한 보고서가 좀 나오게 되면서 그러니까 지금의 샤오미가 정말 좋은 내장재를 좀 쓰고 있고 네. 좀 고급스러운 자재를 좀 썼지만은 팔면은 아직까지의 어떤 여러 가지 제조 부분이나 아니면 인도량을 계산했을 때 한 대당 거의 1만 달러 정도 손해가 예상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샤오미의 시가총액이 GM과 포드를 앞섰습니다. 예, 시가총액이 552억 달러로 GM이 524억 달러고 포드가 531억 달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샤오미의 장점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애플카가 나왔을 때 많은 소비자들이 기대했던 부분이었죠. 뭐냐면 애플카가 나오게 되면 지금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애플의 생태계가 이 애플카의 접목이 되면서
어마어마한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을까. 핸드폰 하나로 뭐 정말 자동차를 주차시키고 뭐 여러 가지 상상의 나래를 많이 펼쳤었는데 지금 샤오미의 장점이 바로 이 타 스타트업 기업 대비 현금이 많은 부분도 분명 있지만 스마트폰과의 전기차의 콜라보레이션에 있어서 훨씬 유리하다라는 부분이 지금 샤오미의 장점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샤오미가 핸드폰 이제 스마트폰을 생산을 하게 되면서 여러 고객들의 그러한 어떤 데이터베이스 아니면 빅데이터 이런 부분이 지금 만들고 있는 SU7에 어느 정도 접목이 되고 어느 정도의 또 편의성을 제공하는가에 따라서 또 전기차 시장에 좀 신두름을 일으킬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또 이러한 평가가 좀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요일 첫 판매 개시 후에 24시간 동안에 네. 88,898건의 선주문이 있었고요. 현재 5,000대. 이거 8 약간 만든 것 같은데요. 왜냐면 중국 분들이 팔 8이라는 좋아하죠. 숫자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팔팔하죠. 네. 예, 그래서 이러한 뭐 맞는 것인데 네. 누가 눈치 없게 10건을 더 썼네요. 그러게, 10건. 그러게. 예. 8888 했어요. 예, 누가 눈치 없게 10대를 더 주문했습니다. 네, 네, 네. 자, 현재는 이제 5,000대 정도가 생산이 되어 있는 상태다. 자, 이러한 이야기까지 그러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약하고 나서 인도 받는 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리겠고요. 꽤 걸리죠. 4개월에서 길게는 7개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샤오미 주가를 한번 보시면요. 최근 이제 월봉으로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과거에 36불까지 6달러까지 올라갔던 그러한 흐름에서 쫙 빠졌죠. 뭐 샤오미뿐만 아니라 많이 이제 이렇게 좀 빠지게 됐는데 최근 들어 가지고 이렇게 좀 올라가는 이렇게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러한 월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기업과 좀 비교를 한번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네. 가격 면에 있어서 그렇고 성능도 굉장히 더 좋다라고는 하는데 마지막으로. 네, 예. 마지막으로 좀 마지막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샤오미가 나오게 되면서 뭐 테슬라와의 비교도 분명 있겠지만 기존에 있었던 중국 자동차 회사와의 비교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면 한번 보시게 되면 테슬라보다 일단 $4,000 정도 저렴할 것으로 모델 3 기준입니다. 모델 3 기준으로 $4,000 정도 저렴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주행거리가 좀 더 길어질 것이다. 라는 것은 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리오토 같은 경우에 3월에 인도량이 28,984대예요. 근데 이게 1분기 납품 예상치에 2,000대 이상 줄였다. 그러니까 1분기 3개월 동안의 납품 예상치를 2,000대 이상 줄인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중에 이제 3월에만 28,000대 넘게 좀 팔렸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니오도 3월에 11,866대 차량 인도가 됐습니다. 니오도 마찬가지로 1분기 3개월 동안의 예상 인도량을 수천 대 또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향 조정한 부분은 테슬라, 비아디 할 것 없이 중국 전기차 회사도 비슷하게 다 같은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샤오펑 같은 경우에도 3월에 9,026대 차량을 인도했는데 화웨이의 자동차 브랜드가 또 있어요. 아이토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3월에 31,727대 차량을 인도했다라는 소식까지 나오게 되면서 차량 인도량에 대한 그런 부분을 같이 비교를 했는데 이번에 샤오미가 88,000대가 넘었잖아요. 물론 인도 받기까지가 4개월에서 7개월 정도가 있지만 지금의 기존에 있는 그 전기차에 비해서는 크게 큰 선주문이 들어왔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지금 다시 시장에서 정말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아디 같은 경우는 3월에 139,902대가 전기차가 판매가 됐고 그리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 제가 이 부분을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건데 하이브리드가 16만 1,000대가 넘는 그런 차량을 또 판매를 했어요. 네. 이러다 보니까 하이브리드의 전환은 또 비아디가 어느 정도 또 강세를 보일 수도 있다. 자, 이 부분도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이제 테슬라뿐만 아니라 요즘에 이제 애플도 참 안 좋았는데 애플의 악재가 주가에 이미 다 반영이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슬금슬금 나오고 있어요. 이 악재가 다 반영됐다라는 분석은 사실 여러 이 회사의 어떤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보다도 좀 이제 기술적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차트나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 분석이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제가 이제 블룸버그에서 나와서 제가 한번 같이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의 기업 측면에서 너무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 기술적인 부분까지도 이제 뭐 많이 분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최악의 분기를 보낸 애플이다라고 봤을 때 이 부분은 S&P 500 대비해서 얼마나 아웃퍼폼 했는가, 얼마나 언더퍼폼 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S&P 500 대비해서 빠졌던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뭐 2007년대, 2008년대도 정말 큰 폭으로 빠졌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2010년, 11년 들어와서도 많이 이제 빠졌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이만큼 빠지고 있는 애플 주가 때문에 과거 이 데이터를 봤을 때 다시 또 이렇게 다음 분기 또는 다음 달에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시장의 또 기술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현저히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다라는 부분 때문에 보고 계신데요. 기술적 애널리스트들이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파이퍼 샌들러의 크레이그 존슨이요. 절대적 위치의 자사주 매입과 배당금 기업이다. 애플은 미국의 거의 대표적인 또 주중 한원 기업으로서 많이 또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사주 매입과 배당금 기업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게 됐고요. 또 어떤 언급을 했냐면 지금 애플에 투자하시는 많은 투자자분들은 장기 투자자들이 많다. 이 장기 투자자들은 지금의 어떤 조정에서 있는 그 영향을 받기보다도 계속적으로 들고 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세금을 내고 싶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정말 저가에 샀던 분들이 계속 갖고 있다 보니까 지금 뭐 수익률을 보게 되면 뭐 200%, 300% 이렇게 나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만약에 매도를 하게 되면 세금을 또 소득세, 양도소득세를 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세금을 내고 싶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제 매도세가 안 나올 것이다 이런 표현을 또 하셨어요. 네. 이분께서. 제가 한 게 아니고요. 네. 네. 근데 이제 가장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장기 이동 평균선, 그러니까 이제 165달러에서 200달러에 갇혀 있을 수도 있다는 게 가장 큰 우려다. 이렇게 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애플의 이제 기술적 분석입니다. 뭐 과거에 이 차트의 흐름이 지금 요 네모칸 안에 이게 이제 박스권을 유지를 하게 되면서 요 160불에서 200불 사이에서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좀 가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이제 시장의 어떤 우려긴 한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약간의 매수세가 들어올 법한 그런 위치, 이 빨간색 선 아래에 뭐 위치에 있다. 예, 이러한 또 기술적 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애플 악재가 다 반영되었나라고 봤을 때 일단 시총이 3천억 달러 정도 증발을 했고요. 그리고 시가총액은 순위 2위로 밀린 거 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애플의 악재를 한번 보게 되면 이게 다 반영되었나 안 되었나를 아마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 내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앱스토어에 대한 미 법무부 소송이 있고요. 그리고 성장 전망에 대한 우려가 있다. 자, 그래서 중국 내 매출 감소는 중국 시장에 달려 있기 때문에 물론 여러 이제 화웨이 같은 여러 이제 그러한 경쟁 업체들도 있겠지만 또는 가격 경쟁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앱스토어에 대한 미 법무부 소송은 우리가 예측을 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어찌 보면 이런 부분이 최근에 주가의 하락을 부추겼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성장 전망이에요. 성장 전망인데 이 성장 전망은 결국에는 6월 10일에 개최되는 WWDC가 애플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기회가 될 것 같다. 라는 그러한 평가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래서 미리 보는 WWDC를 그냥 빠르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WWDC에서 가장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iOS 18 역대 최대 규모의 업데이트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 애플 내부자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뭐 시리부터 해서 페이지스, 넘버스, 그리고 키노트, 그리고 생성형 AI 업데이트 포함한 여러 AI 관련 기능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아이패드 OS 그리고 뭐 맥 OS, 뭐 비전 프로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애플 워치 OS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이 iOS 18에 다 좀 의존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뭐 맥 스튜디오, 아이맥, 맥 프로, 특히나 이제 M3 울트라 프로세서가 이번에 또 공개가 되면서 탑재가 되는 부분을 어떻게 또 풀어 나갈지가 이제 WWDC에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넣었습니다. 네. 네, 개인적인 생각을 제가 조금 넣었습니다. 아마 동의를 하시는 분들은 동의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동의 안 하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들으셔야 됩니다. 예. 애플의 성장 동력은 사실 저는 강력한 iOS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혁신, 여기서 또 디자인적인 요소, 이 3요소가 버무러지면서 사실 애플이라는 어떤 거대한 기업이 나타나지 않았나. 그리고 충성 고객이
어찌 보면 젊은 층에 있어서 디자인 요소에 있어서 크게 저 젊은 층이 좀 많이 유입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애플이라고 하면 우리가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많이 기대를 했고 그렇죠. 혁신을 우리가 기대를 하게 되면 애플이란 기업을 떠오르게 됐던 과거의 어떤 10년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애플이 뭘 보여줄까? 이번에는 애플이 뭘 보여줄까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팔로우업을 했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사랑했고 또 이런 부분에서 또 충성 고객층이 생겼었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오픈 AI가 나오고 나서 대중들의 혁신의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것을 제가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혁신을 만약에 오픈 AI급의 정말 어마어마한 혁신을 애플이 보여줘야 과거의 그런 혁신적인 기업의 위치에 다시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의 어떤 반복적인 iOS 업데이트로 인해서는 시장을 돌리기에는 전 역부족이라고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물론 거시적인 경제 측면은 제가 따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네. 중국 시장에 대한 둔화 아니면 뭐 미국 내의 여러 소송적인 부분 이런 아니면 뭐 금리 인하가 많이 미뤄지면서 빅테크들의 어떠한 뭐 주가의 뭐 변동성 이런 부분은 우리가 따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기업에 있어가지고는 그냥 반복적인 업데이트로는 저는 좀 역부족이다 생각이 들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는 부분은 기능적인 면에서 혁신을 소비자들이 좀 기대를 할 것 같아요. 특히나 뭐 예를 들면 인공지능을 이용한 극강의 편의성을 제공할 것인가. 네. 이 부분이 저는 앞으로 WWDC에서 많은 소비자들이 좀 지켜보는 그러한 부분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극강의 편의성은 뭐 많은 것들이 있겠죠. 뭐 정말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들을 뭐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부터 해서 생성형 AI가 또 애플의 생태계와 어떻게 또 접목이 돼서 나오는지 그런 부분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미 법무부의 소송에 어떠한 많은 소비자분들은 약간 시원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애플 생태계 안에서 느꼈던 많은 반감이 좀 있었어요. 뭘 연결해도 잘 안 되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많은 하드웨어의 연결성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좀 에러가 생기고 네. 그리고 뭐 여러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여러 부분에 있어서 막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반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저는 미 법무부의 소송에 의해서 어느 정도 좀 시원함을 느끼신 분들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의 이 혁신 자체가 다시금 애플 생태계 안에 갇혀 있다면 저는 시장에서는 약간의 좀 반감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좀 개인적인 하나의 또 기대는 뭐냐면 사실 지금의 스마트폰 시장이 10년간 이루어졌고 새로운 하드웨어에 대한 갈망이 소비자들 사이에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비전 프로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았잖아요. 하지만 비전 프로가 나오게 되면서 이거 좀 별론데 할 것도 없는 것 같고 아직은 좀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자 이러다 보니까 WWDC에서는 비전 프로에 대한 소프트웨어가 의외로 많은 관심이 좀 집중되지 않을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기존에 있었던 스마트폰의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좀 벗어나는 어떤 혁신적인 부분을 좀 긁어줄 수 있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비전 프로의 소프트웨어가 이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많은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WWDC가 어찌 보면 이 기업에 있어서는 정말 이 지금의 어떤 하락세를 되돌릴 수 있을 만한 큰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예, 그러한 개인적인 생각을 좀 제가 넣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의 애플에 대한 기대가 일단 눈높이가 굉장히 높잖아요. 높아졌어요. 항상 애플은 그동안 뭔가 제대로 된 게 나오지 않으면 공식적인 그런 발언도 하지 않았고 그런 와중에 최근에는 이제 폴더블 폰도 안 하겠다, 애플 카도 안 하겠다. 그러니까 혁신을 기대했었던 분야에 대해서 계속 접고 AI 쪽을 집중하겠다 그러는데 자체 AI보다는 누군가 이제 구글과 손을 잡고 네. 그리고 뭐 중국과 손을 잡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니까 애플이 소프트웨어 쪽에 있어서 뭔가 그렇죠. 새로운 혁신을 안 보여주네라는 예.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저도 맨 마지막에 그 비전 프로 관련해서 그러니까 최근에 그런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나오긴 하는데 실제로 그걸 구현해낼 만한 그런 앱들이 개발되지 않아서 뭐 제품만 있으면 뭐합니까? 하드웨어만 있으면 뭐합니까? 쓸모가 없어지는데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만간 정말 다양한 앱들이 출시가 될 거라서 예. 여기에 또 AI 관련해서 그리고 또 뭐 이런 VR, XR 기기에 관련해서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와서 네. 또 다른 혁신을 여기에서 또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죠. 너무 청사진이 예. 밝기만 한가요? 사실 지금 뭐 6월 10일 날 개최되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게 뭐 개인 투자자로서 보게 되면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충족이 돼야 저도 이제 일반 보통 사람 중에 하나니까 이게 충족이 돼야 많은 대중들이 비슷하게 생각을 하지 않으실까 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네. 최근에 있어서는 정말 이 뭐 계속 지금 채팅창을 제가 보니까 네. 정말 혁신의 눈높이가 높아졌다 하는 건데 어. 정말 이 혁신의 눈높이가 너무너무 높아졌어요. 예, 이 근데 부분이. 그런 생각도 좀 예. 들어요. 애플의 생태계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번 반독점 관련한 소송들로 인해서 깨질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동안 이제 애플이 너무 그들만의 생태계가 있어서 쓰지 못했던 분들은 예. 오히려 새롭게 또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예, 그런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잘한 예. 그런 소프트웨어, 자잘한 하드웨어 기기, 뭐 이어폰, 뭐 마이크 뭐 이런 거를 판매량이 좀 줄더라도 예. 그동안 애플의 생태계가 너무나 강력해서 사용을 하지 못했던 그런 소비자들이 또 새로운 이런 수요가 창출되지 않을까 하는 또 평사시는 네, 지금 봅니다. 찰민께서 네. 야 애플도 그 정도 해먹었으면 많이 해먹은 거죠. 많이 못다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애플과 오늘은 뭐 테슬라.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데이터는 내일 네네. 쭉 보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은 주요 이야기 애플과 테슬라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도 월가의 뉴스레터는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